네, 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. 1위는 박승용 전문가가 지키고 있습니다. 3.96%의 수익률입니다. 2위는 김정수 전문가로 수익률은 약간 축소가 됐지만 0.86%의 수익률로 2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3위는 이재호 전문가입니다. 1.02%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. 4위는 이원용 전문가로 4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1.52% 손실 구간입니다.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입니다. 5위는 이승준 전문가입니다. 2.7%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손실폭을 줄이면서 순위가 2계단 상승했습니다. 6위는 조용구 전문가로 손실폭이 좀 더 축소가 됐습니다. 3.64%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. 7위는 송기현 전문가 3.66%로 손실폭은 소폭 줄었지만 순위는 2계단 밀렸습니다. 8위는 김석철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100일 동안 100%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전문가들의 이 순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. 어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죠. 박승용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1위는 축하드리는데 네, 수익률이 좀 더 많이 좀 증가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. 어제 매매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일단 뭐 최근 장세가 지수가 급등락이 좀 이루어지는 장세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쉽게 좀 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하루는 해외발 호재 때문에 올랐고 그 다음 날은 다시 그냥 밀려버리면서 제자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수익률 제고가 좀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기대가 좀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좀 봤을 때 매매의 관점상 좀 빠른 매매, 뭐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뭐 이렇게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좀 내면 좀 챙기는 매매 이걸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뭐 트레이드 관점에서 매매가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쉽지 않은 뭐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. 네, 전문가 분들도 어렵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종목 매매하셨는지 보유 종목을 보겠습니다. 자, 박수영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. 지금 현재 5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대화제약 0.1% 정도 소폭 손실을 보고 있고요. 삼진제약이 플러스권입니다. 코리아나가 어제 많이 밀리면서 수익률이 조금은 낮아졌고요. JVM, 삼목, 에스폼 이렇게 5종목이 보유 종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뭐 대부분이 지금 수익 구간인데 코리아나가 눈에 띕니다. 어제 많이 놀라셨죠?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는데요.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? 일단 뭐 비중 조절을 좀 했는데요. 뭐 그러나 아직까지도 뭐 화장품 관련주이긴 한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좀 지지선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비중을 다시 좀 조절하면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중요한 뭐 기술적인 흐름을 좀 많이 그 타이밍상 잡고 있기 때문에 121선에서 지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일단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될 다른 종목을 좀 정리하고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61선 밑으로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21선만 지지를 한다면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실 그 계획이시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. 오늘 장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 3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미국 재정절벽 타결 예상 시점. 둘, 경기 민감주 매수할 시기. 셋, 코스피 1900포인트 지지.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미국 재정절벽 타결 예상 시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간밤에 들려온 소식은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희망한다라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. 거기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뭐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. 역시 뭐 연말 안에는 타결이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신가요? 일단 뭐 기본적인 자료를 먼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각종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오바마 취임 1년 차였던 2009년 12월 20날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가 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취임 2년 차에는 2010년도 12월 16일 날 감세 연장 법안이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좀 처리가 됐고요. 3년 차에는 2011년 12월 23일에는 급여세 감면 연장안이 22일 날 좀
급하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그 다음 날인 23일 날 긴급 소집해서 상원, 하원 의원을 모두 통과를 좀 시켰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가지고 보통 연휴 직전에 여야가 합의를 하고 타결했다는 점이 앞으로도 이 재정절벽이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타결될 가능성을 좀 한층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본에도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타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또 하나는 보게 되면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타결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될 가능성이 높다. 뭐 1월 달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한층 더 높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은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. 그동안에 미국의 행보를 본다면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보통 연말 전에 네. 해결되는 그 모습들이 그렇습니다. 그동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경기 민감주 매수할 시기. 그동안의 움직임을 본다면 많이 좀 어려웠었던 그 종목군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어요. 건설, 조선, 뭐 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.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 매수할 시기가 정말 된 겁니까? 일단 대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 지표가 좀 호전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고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이 연말에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 보게 되면 기관의 매수세를 좀 보게 되면 IT 업종하고 그밖에 경기 민감주들을 구분해 봤을 때 그래도 매수량을 보면은 사실 IT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가 사실 더 많거든요. 그렇지만 전전일날 그리스 이제 재정안 통과가 되면서 하면서 보통 이 건설이라든가 조선 화학 쪽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. 이거는 그렇다면 이 섹터들이 돌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, 경기 민감주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제가 보기로는 아직까지는 기관의 매수를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드 관점에서 어떤 매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. 그 양을 봤을 때 IT 쪽의 매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.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전기, 삼성전자 이게 비교했을 때 민감주보다는 여전히 IT 섹터의 매수량이 많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감주에 대해서는 중장기 포트에 담아야 될 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. 단지 하나 12월 달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그 미국의 그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긴 했습니다만 보통 재정절벽 그 이슈들, 그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미국 증시는 12월 달에 거의 다 상승을 했거든요. 그렇다면 이번에도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뭐 재정절벽 타결과 관련해서 12월 증시도 사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.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에서 좀 가격적으로 싸 보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관점에서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는 조금 더 확인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경기 민감주를 적극적으로 살 시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시네요. 사실상 경기 민감주들은 경계 반등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또 아니고 또 그렇게 된다면 또 외국인의 매수까지도 그렇죠.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먼저 포착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선침해 차원에서 연기금에서의 매수 우선 좀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끌어올리는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근데 연기금인들이 이제 바닥에서의 어떤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반대적인 2차의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집중적으로 좀 매수할 시기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네요. 코스피 1900포인트 지지, 물음표가 달려있습니다. 1900선이 어떻게 지지가 된다는 시각이신가요? 어렵다는 시각이신가요? 일단 이제 12월 장세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국내적으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월에 이제 쇼핑 시즌과 함께 거의 상승했던 적이 과거 사례를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. 국내적으로는 그러나 올해는 좀 5년 만에 특별한 좀 이슈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
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해서 아직까지 그 국내적으로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상존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사실 크게 1900선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하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1900선을 중심으로 한 위아래 박스가 열려 있는 것은 40포인트 내외, 상방으로는 194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권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고요. 아래로는 지난번에 그 지지를 좀 보였습니다만 196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지난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PER 수준 8배 정도, PBR 수준 8배의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1860에 대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9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당분간 등락, 12월 달에도 역시 등락, 오고 가는 등락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큰 의미보다는 이 관점상 이제 IT냐 아니면 이제 민감주라든가 소재 섹터 산업이냐를 봤을 때 여전히 IT 쪽에 이끄는 12월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략을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매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?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기관들의 매수는 IT라든가 자동차 부분에 좀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트레이드 관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그 기관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를 유지하거나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이 그 섹터가 어디냐면 IT 부품주들,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. 그렇다면 그 기관 선호 종목군들의 IT 부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실적을 뒷받침이 되고 있는 IT 부품주 이쪽에 대해서 오늘도 역시 관심을 갖고 매매를 좀 할 생각입니다. 네, 코스닥 시장의 종목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. 그렇다면 오늘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을 편입하실 계획이신지 관심 가지고 계시는 업종과 종목을 들려주시죠. 일단 섹터별로 보게 되면 중국 관련주에 대한 섹터는 좀 계속 관심은 갖고 있고 매수를 좀 단기 트레이드 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IT 부품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흐름이 양호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라이콤이라든가 아모텍, 이른텍,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하락폭이 좀 컸는데 ELK라든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안테나 업종이라든가 PCB 업체들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갖고 그런 종목에 좀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선정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박승용 전문가의 매매 전략을 들어봤습니다. 오늘 장 주요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김보성 기자입니다.